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감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지만 정작 감사가 시작되자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업 비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자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문체부가 목표한 감사 일정은 8월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흡하면 9월까지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홍 감독 선임 후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전부터 컸더라. 희찬이와의 인연도 있기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 감독과 협상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박주호는 저는 충격이 컸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 지난 3월 접촉했다. 마시 감독은 나는 한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감독이기에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KFA는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KFA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워낙에 태도가 불량이었던 클린스만 때문에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국내에 있어도 K리그 안 보고 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서 1년에 반만 있거나 중간중간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제시 마시는 캐나다 맞고 코파 끝나자마자 리그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요. 세금 문제도 조율해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회 자체에서 마음이 없었다. 협상 의지가 약했다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